자, 입지라는 게 결국은 누구나 선호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삼성군 강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및 심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자는 변했습니다. 오늘은 심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리 얘기는 뭐 해봐야 지금은 뭐 뻔히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고무줄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상승과 하락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격입니다. 얘가 가격입니다. 얘를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죠. 이제 가격인데 이 독립 변수들이 얘에 따라서 결국은 종속이 돼서 얘가 어떤 식으로든 결과치가 나오죠. 이 각 요인들, 요인들이 뭉쳐져서 이 가격이 정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선호하는 지역은 왜 선호를 받게 되느냐, 또 사람들은 왜 거기를 선호하느냐라는 문제죠. 그게 핵심 요인이죠. 상승의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인자들은 뭐 일단 역세권, 그다음에 학군, 그다음에 뭐 회사와 거리, 또는 회사와의 거리라기보다는 직주근접은 각자 개인의 상황이고, 이 직주근접의 의미는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그 핵심 베이스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 뭐 강남이라든지 종로라든지 판교라든지 뭐 공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지. 근데 핵심지인데 사람이 많은 인구 밀도하고는 또 달라요. 일자리가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 그죠? 공정 많은 데하고, 그죠? 첨단 산업 움직이는 곳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고부가가치 기술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런 일자리가 많은 지예요. 이게 직주근접. 그 근처에는 고소득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좋은 아파트들한테 개별성이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좋은 아파트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거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서울은 아니고 도령 SK뷰 그 대전에 가보시면 걔는 집값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사실은 없어. 개별성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옆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고소득자들이 그 아파트에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망. 저같이 지금 제가 말시티자에 사는데 저는 제가 그 주상복합은 사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이야. 사지 마라기보다는 잘 골라서 살아라고 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제가 주상복합에 살고 있어요. 그 왜 그래 살까? 주상복합에 조망이 좋아요. 조망값이에요. 조망값. 그다음에 공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촉진상고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망이 좋은 것들, 시민공원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이제 한강 조망 뭐 이렇게 다 이제 되죠. 서울숲 조망도 나오고 한강 조망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좋죠. 뭐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종이 되겠죠. 세종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의 필수 인력들,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죠. 옛날에 과천이 그랬었죠. 과천 정부 정서했을 때. 그다음에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공공시설도 편의시설의 함축이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판교 같은 경우에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 근데 인구 유입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같이 이제 인구가 점점점 이렇게 소멸되는 시기, 인구 유입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인구 유입이 되는데 인구 밀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구가 늘어나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족들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뭐 중국인들이 늘어난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뭐 대림이라든지 저쪽 서울에 뭐 신도림이라든지, 그죠? 나보다 잘 사는 인간들이 많이 들어야 돼. 그게 좋은 방향이죠. 그 방향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 밀도가 늘어나면 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득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월세 주다가 머리 다 빠져요. 웬만하면 공실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사실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있지만 인구 유입을 하는데 내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사람의 생활 수준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높아야 그 어떤 투자성이라든지 삶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내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 해운대 같으면 사람들이 부산은 몰라도 해운대를 다 아는데 해운대가 다 해운대냐? 해운대가 다 해운대냐? 반여동도 해운대다. 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서울도 뭐 사실 많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뭐 신림동, 봉천동 뭐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부산에 또 이쪽 동네 해운대 사는 사람들은 화명동 거기 사람 사는데요 막 이런 데가 서울도 마찬가지. 장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생각이 장이가 뉴타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강남 쪽 사는 사람들은 장이 거기 사람 사는 데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사무순이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재평가가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불광동 우리 그 옛날에 그 이야기가 있을 때 불광동 휘발유라고 뭔가 이미지가 조폭들 많이 살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이미지 옛날부터 갖고 있었대요. 불광동 또 이게 사무소이 연결이 되면서 뭐 연신내 쪽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동네 업그레이드죠. 또 원래 흑석 같은 경우에도 9호선 뚫리는 바람에 걔는 완전히 용된 상황이죠. 자, 반대로 이제 혐오되는 시설들은 뭡니까? 혐오 시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을버스 역세 기차가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군지가 아니다라든가 일자리가 없다든가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갖고 출퇴근하는데 전원 많이 가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조망이 전혀 안 나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베란다 문 열었는데 앞에 앞동에 세멘트가 보인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하나 살 때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거나 사면 싸다 뭐 싸니까 산다. 뭐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돼. 파는 순위가 뒤로 밀려요. 뭐 주변에 뭐 말씀대로 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든가 공원이 안 되니까 공단이 있다든가 뭐 이런. 공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접근성은 달리죠. 뭐 내가 살 게 아니라 전세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매매를 해서 투자를 했을 때 또는 내가 실거주했을 때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다. 그래야 그 물건이 사실은 좋은 물건이다. 내가 살지 않더라도 내가 부산에 살면서 내가 대구에 살면서 내가 광주에 살면서 서울에 물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 물건 투자할 수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에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게 내가 가서 살아도 살기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라면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은 입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